운동과 에너지 1강 잘 끝내고 기출문제 잘 풀어봤죠? 아직 안 푼 사람은 2강 끝내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좋습니다. 자, 계산 연습은 그때그때 배우자마자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1강은 선생님 말처럼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그걸 기초로 오늘 2강에서는 일과 에너지라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라는 걸 설명할 건데, 자, 일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광범위해. 보통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자, 너네가 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지? 그러면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환자를 돌보는 거, 또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인간이 산업사회를 만들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구성해 왔는가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물체를 나르고 집을 짓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비교하며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물체를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옮기든 기계가 옮기든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턴가 와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동하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들이야. 집, 건물, 학교 모두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에 대한 정의를 과학에서는 어떻게 내렸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수치로 비교하기 위해서 공식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자, 그거를 잘 정립하고 6단원에서 오늘 배운 일과 에너지가 다시 소환될 거예요. 그 소환될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겠지만 잘 기억하고 있다가 같이 선생님하고 끝까지 물리를 잘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자.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냥 우리 대충 이해할 수 있어. 어떤 경우를 자, 이거 일한 거야 아니야 그러면 일한 것 같아. 근데 아닌 것도 같아. 애매모호하게 안다는 건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수능 만점자가 맨날 얘기하는 게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른 걸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교과서를 잘 보면 거기에 정말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걸 진정으로 알 수 있어.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개념을 설명할 텐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자. 그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 경우야. 미는 것,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설명합시다. 지금 상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있죠. 그럼 힘을 주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죠.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럼 이게 바로 일하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두 번째 들어 올리는 걸 한번 보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물체를 들어 올리고 계단을 저 높이까지 올라갔어. 그럼 일단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 이동 거리를 보면 X축과 Y축 두 방향으로 이동한 거를 합한 계단 방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힘을 준 방향은 세로 방향이야. 근데 가로 방향은 힘을 준 방향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직 방향은 일을 안 했다 그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 X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일은 저 수직 방향의 일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해도 미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 두 가지의 경우만 일했다고 얘기하고 수직일 때는 0으로 얘기하고 각도가 있을 때는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 때 계산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미는 것과 들어 올리는 것을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생물이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모든 과학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크면 클수록 커지고 또 어떤 값이 커지면 또 커지고 그럼 그 두 가지 값을 곱해서 구하기로 하자. 이게 기본적인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2학년 전기와 자기에서 제일 처음 나왔어.
자, 전기에서 전압은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그래서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으로 정하자. 그래서 V는 IR 그랬어. 그러면서 1V는 1A와 1Ohm을 곱한 값으로 하자. 이제부터 저런 공식을 가지고 저런 단위를 정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1V는 1A 곱하기 1Ohm이라고 했으므로 전류를 20A, 200A, 300A 증가시키면 전압이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오음을 100오hm, 200오hm, 300오hm 증가시켰더니 전압이 덩달아서 100V, 200V, 300V 증가했지. 두 가지 값의 전압은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한 과학적인 값이 여태껏 있던 어떤 값과 어떤 값에 비례하면 두 가지 값을 곱해서 구하는 것으로 공식을 정해도 좋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단위를 정해서 우리가 부르기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공식을 만들면 된다. 1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하는 거지. 근데 1이라는 거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서 공식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클수록 이동거리가 길수록 1을 많이 한 거잖아. 그럼 두 가지 값이 크면 클수록 1을 많이 한 것이므로 두 가지 값을 곱해서 나타내도록 하자. 그리고 1의 단위를 새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N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를 1줄에 2를 해줬다고 하자 정했어. 자, 연습 문제 해봅시다. 지금 기본을 1N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를 1줄이라고 했으면 그럼 10배 힘을 줬는데 10m를 이동했으면 10N 곱하기 10m 해서 100줄의 일을 한 거다. 과학은 어떤 값을 정했을 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숫자로 비교해서 공식화시키고 단위도 만들고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 일과 에너지에 관한 모든 개념을 정립한 게 줄이라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한 거는 이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자, 이번에는 들어올리는 일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용수철 저울은 줄이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얼마나 힘을 줬는지 힘을 나타내는 눈금이죠. 탄성력으로 늘어나는데 눈금이 표시된 게 19.6N을 가리켰어. 19.6N을 줘야만 들어올릴 수 있는 물체였던 거야. 그래서 19.6N 곱하기 20cm 하면 안 되고 0.2m라고 고치면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힘도 더 들고 이동거리도 길어진 만큼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서 2를 나타내기로 한다. 자, W는 Fs, 그러면 W는 Fs, W는 Fs 저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 계산할 때 뉴턴미터를 줄로 고친다 라는 거를 알아두는 게 항상 도움이 돼요. 자, 이 그림은 어떻죠? 캐리어를 위로 올리는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끌었는지 밀었는지 애매한데 맨 위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물체를 들어서 옮길 때 일의 양. 물체를 들어서 걸어가서 탁자 위에 놓은 거예요. 난 처음에 밀어가지고 탁자까지 간 다음에 올린 줄 알았는데 물체를 들어서 옮겼대. 아마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설명이 있을 테지만 그림을 보면 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제 생길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뭐라 했지? 교과서에 적힌 정의를 정확하고 엄밀하게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 함축적인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 자, 물체를 들어서 옮겼대. 그럼 처음에 1m 들 때 일 한 거야. 근데 2m를 갈 때는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2m를 옮기는 일은 안 한 거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는 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m는 일을 했다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리고 1m 높이로 들어 올려준 일만 했다라고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20N 곱하기 1m는 20줄의 일을 했다. 자, 또 연습을 해보면 되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개념을 자꾸 적어놨어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 자, 저 그림 보면 무게는 50N인데 옆으로 미는 힘이 20N이다. 그 두 가지를 다 줬어. 무게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 밀 때 20N의 힘이 들었으므로 20N 곱하기 3m를 해줘서 60줄의 일을 해줬다고 계산해줘야 된다. 이번에는 3kg의 질량이면 무게는 얼마죠? 9.8 곱해주면 그만큼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이제 미는 게 아니고 또 끄는 거야. 그래서 일은 오른쪽 방향으로 해줬어요.
얘를 끌어줄 때 드는 힘은 6N에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눈금의 힘만큼 힘을 줘서 끌어줬으므로 6N의 힘으로 2m를 끌어줬다. 그러면 10의 줄에 1을 해준 것이다. 자, 이번에는 20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5m를 시켰는데 그리고 2m 수직으로 올려줬지만 이때는 20N의 힘이 아니겠죠. 무게만큼의 힘을 줬겠죠. 자, 밀어주는 일과 올려주는 일 두 가지를 합해줘야지. 그래서 밀어주는 일은 20N 곱하기 5m를 해줬고 올려주는 일은 10N 곱하기 2m를 해줬으므로 두 개를 합하면 120줄의 일을 해줬다. 자, 이런 식으로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점검을 할 건데 자,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에서의 일의 양은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힘이 한 일의 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넓이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며 그것은 일의 양을 나타내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3학년 3단원 두 번째 이 강의는 지금 한참 있다가 3학년 6단원의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데서 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단원하고 3학년 6단원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랑 지난 시간 강의랑 두 개가 관련이 된 부분은 면적에 관한 설명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하면 면적이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일 또는 거리 그런 값을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서 배운 거랑 공통점은 이게 핵심입니다. 일은 X축 곱하기 Y축,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므로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 자, 봐봐.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면서 4m까지 올렸어. 똑같은 힘으로 계속 일을 했으므로 2N 곱하기 4m 하면 8줄의 일을 해 주었다. 우리 지금 계산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므로 여기서 X축과 Y축을 곱하면 힘과 이동거리를 곱한 것이 되므로 면적은 2를 뜻한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힘이 일정하지 않네요. 처음에는 힘이 0이었다가 힘을 점점 증가시켰어. 자, 2m까지는 0부터 10N까지 쭉 주다가 똑같은 힘으로 힘을 줬습니다. 그때 한 일은 얼마냐? 우리 가속운동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 보면은 삼각형 면적 옛날에 나왔었죠. 평균값을 가지고 구한 값과 결국 똑같다. 그냥 면적을 구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평균 힘을 가지고 계속 같은 거리를 이동시킨 일의 양과 저 삼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한 것과 똑같을 테니까 삼각형 면적을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m 곱하기 10N 나누기 2 한 다음에 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2m 곱하기 10N 해서 두 개를 더하면 32줄의 일을 해줬다. 자, 결국 X축은 이동거리고 Y축은 힘의 크기니까 면적을 구하면 일의 양을 구한 것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물체를 들어 올려주는 일을 배웠는데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쓴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중력은 어떤 물체가 존재하면 물체가 갖고 있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물체를 들어주는 힘은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아주 힘이 약한 사람은 엄청 힘들게 들 수 있고 힘이 센 사람은 너무나 넘치는 힘으로 그거를 번쩍 들 수 있겠지? 그러면 왜 그거를 꼭 무게만큼 하고 똑같이 준다고 해요? 무게와 거의 같은 힘을 준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야. 대신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주면 속력이 빠르고 시간이 더 빠르겠죠. 고난도의 또 물리 개념일 거야. 자,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어떤 물체를 들 때 그 물체를 드는 힘은 최소한 그 물체의 무게만큼만 주면 되죠. 그 물체의 무게는 뭐와 같죠? 질량 곱하기 9.8을 한 거와 같죠. 그게 바로 뉴턴을 붙일 수 있는 무게라는 값이 되는 거야. 공식과 단위를 정리해주는 강의에서 또 이제 정리를 해줄게. 자, 그래서 힘의 크기 봅시다. 들어올리는 힘은 얼만큼이다? 물체의 무게만큼이다. 이동거리는 얼마다? 물체를 들어올린 높이만큼. h라고 표현하죠. 이동시켰다. 그럼 일의 양은 얼마냐?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인데 무게는 단위를 뉴턴을 쓰고 들어올린 높이는 보통 미터를 쓴다.
우리 관점으로 얘기를 하니까 물체를 들어올리는 거를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왼쪽에 있는 학생이 물체를 들어 올렸어. 상자가 공중에 어느 순간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 중력은 갑자기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떨어질 일이 생기는 물체들이 존재만 하면 얘는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가만히 있다가도 사과가 떨어지려고만 하면 그 순간 얘는 걔를 잡아당기는 거야.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책을 올려라 그러면 이거 엄청 무겁겠는데? 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 그림 잘 보세요. 지구도 일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중력이 일을 한다면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만큼 힘을 줄 것이다. 이동거리는 떨어진 높이가 바로 이동거리고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한 일의 양은 얼마다? 사과의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만큼 얘는 일을 했다. 이해가 되죠? 지구의 중력이 사과를 잡아당기는 걸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지. 이제부터는 지구의 모든 물건들이 떨어지는 거를 중력이 애를 써서 힘들게 잡아당기는 그런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봐봐. 자, 일단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일은 같다. 방향만 반대다. 이해가 되죠? 1의 양이 0인 경우, 명확하게 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문제에 많이 나와.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자,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래. 당연한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 이제 그림도 보여주고 이제 정리도 해줄게요. 2번. 물체 이동거리가 0일 때. 당연한데? 3번.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선생님이 앞에서 몇 번 얘기했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근데 수직이면 0이다. 그거는 내가 얘기했는데 1번, 2번은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저렇게 강조를 하나 싶은데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자,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어떤 경우냐?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경우. 그림을 봅시다. 사실 저렇게 얼음판 위에서 움직이려면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얼음 위에서는 마찰이 0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한번 힘을 살짝 줬어. 쫙 등속 운동을 한다. 한 번의 힘으로 더 이상 힘이 없어도 등속 운동을 해. 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일한 거냐?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동거리는 엄청 긴 대신에 힘은 거의 0에 가깝다. 두 번째, 물체의 이동거리가 0일 때 벽을 미는 경우 애를 쓴 거죠. 엄청 애를 쓰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지.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참 애썼다. 그림으로 봅시다. 움직이겠지 하고 엄청 애를 쓰고 힘을 많이 줬는데 움직이지 않았어. 이동을 안 한 거야. 이동거리가 0이므로 1의 값도 0이다. 그리고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중력에 대해서 윗방향으로 힘을 계속 주고 무게만큼 힘을 주고 있지만 이동거리가 0이므로 일을 안 했다. 3번.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방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그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주는데 이동 방향과 점점 각도가 생겨서 90도까지 커지는 걸 고려해 볼 때 각도가 점점 벌어질수록 일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90도까지 벌어지면 그 이동 방향으로는 힘의 결과가 없다.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1학년 때 사실 이걸 배웠어요. 여러 가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할 때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그때는 간단하게 배웠지만 지금 오늘 이걸 소환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자, 지금 두 사람이 저 상자를 들기 위해서 힘을 합쳤어.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 두 방향으로 나눠서 힘을 줬더니 물체는 저 까만 선 합력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설명이 힘과 이동 방향이 각도가 있을 때 관계를 알아보자 라는 건데 자, 지금 저 두 사람은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각도를 가지고 힘을 준 거야. 포스트잇을 봅시다. 힘과 이동 방향이 0도가 아닐 때는 물건을 드는데 사용된 합력보다 더 많은 힘을 썼어. 그래서 에너지가 낭비된 거야. 근데 왜 저렇게 했어야만 되냐면
이 혼자서는 들기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낭비가 있더라도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까만 선의 합력을 도출해낸 거지.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면 가장 순수하게 그만큼을 우리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힘의 낭비가 있어서 90도가 됐을 때는 거의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과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힘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저 사람도 100N의 힘을 주고 들었을 거야. 근데 힘의 방향을 위로 계속 주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을 했어. 그럼 뭔가 일을 한 것 같지만 오른쪽으로 이 물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효과적인 것을 안 한 거죠. 그냥 계속 윗방향으로만 들려고 계속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20m 쪽으로는 일을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일 때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교재에 꼭 줄쳐두시고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요거는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렇게 각도를 가지고 가는 거는 어떻게 하냐? 계단을 사선으로 올라가면 각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X축 방향의 1과 Y축 방향의 1 두 가지로 나눠서 분해해서 보는 거예요. X축 방향의 1은 0이고 Y축 방향의 1은 무게 곱하기 2m만큼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0kg이니까 9.8 곱하기 10kg 하면 98N이죠. 98N 곱하기 2m 하면 196줄의 일을 해줬다. 각도를 갖는 운동은 가로와 세로로 분석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